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간단한 판수 후에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방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스크린에 이제 자 자료 1번을 띄웠어요. 우리 앞에 앉은 지윤이 그리고 뒤에 앉은 현건이 잘 보이나요? 아, 잘 안 보여요. 그럼 선생님이 자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잘 보이나요? 아, 네, 잘 보인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2분 정도 읽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제공한 2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다 읽어준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 자료 1번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아, 우리 다경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우리 다경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 지금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아주 잘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 다경이가 아주 잘 글을 읽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억울하다? 혹시 어떤 게 억울할까요? 이 드레피스는 우리 은택이가 선생님 별다른 증거가 없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 맞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처럼 뭔가 증거가 명확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주가 지금 손을 들고 발표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이렇게 증거가 없이 자꾸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죠. 또 한 명만 더 발표해볼까요? 아, 우리 현건이가 선생님 국가를 못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재판이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국가를 믿을 수도 없게 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방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증거에 기반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이게 핵심 키워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 단계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뭉쳐서 배우고 흩어져서 푼다 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소집단 학습과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듈별로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를 풀면서 학습을 한 후에 선생님이 나누어준 정답지를 바탕으로 이것이 왜 정답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오답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평가 그리고 보상이 제공될 겁니다.
여기서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점수와 비교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향상 점수를 산출할 거고요. 이 향상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둠 점수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둠이 오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멋지게 한번 수업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태블릿 PC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자, QR 코드 띄워놨는데 우리 자료 2에서 5를 다 같이 한번 다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다 다운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에 첫 번째는 사법권의 독립이 있습니다. 자,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여러분 한번 교과서 57페이지 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재판이 여론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 2번을 자, 스크린에 띄웠는데 자, 우리 자료 2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맞아요 선생님. 법관이 뭐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법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그쵸? 그래서 판사. 그래서 이 판사가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법원에 사법권이 속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이런 법관의 자격이나 아니면 또 법관이 어떻게 심판을 해야 하는지를 왜 넣어두었을까요? 우리 민주가 선생님 근거 없이 하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법관이 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하는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왜 법관의 자격도 이런 법률로 정했을까요? 그렇죠. 방금 우리 눈치 빠른 현건이가 선생님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여론에 압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관이 자격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또 우리 106조를 보니까 법관은 그렇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법권의 독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법원의 독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 그래서 이 법원의 독립은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행정부나 입법부는 이런 것들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관은 우리가 자격도 보장되고 있고 신분도 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여론에 의해서 압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제도는 공개 재판주의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개 재판주의의 의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원칙적으로 재판의 심리나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나타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판결은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재판의 심리나 판결을 공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윤이가 공개적이지 않으면 억울하게 재판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자료 1번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재판 과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불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공개재판주의고요. 또 판결,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결도 공개하는 이유는 결국에 그렇죠.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혹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이 증거재판주의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증거가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 민수가 본인이 한 게 아닌데 조작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 민수가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쵸. 우리가 이렇게 증거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조작에 의해서 누구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만 반드시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이렇게 증거재판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도는 심급제도입니다. 심급제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심급제도를 보니까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맞아요. 억울한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심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료 5번을 띄워놓았는데 자료 5번을 보니까 그쵸, 지금 우리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심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1심 1편단심이요? 1편단심 아닙니다. 1심 첫 번째로 받는 심판, 판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받는 것을 우리가 1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장 처음에는 각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심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2심,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 또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그나마 높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2심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2심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마지막에 그쵸?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심급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왜 판결을 여러 번 받게끔 할까요? 그렇죠.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민주가 아주 잘 이야기해줬는데 그렇죠. 이렇게 판결이 잘못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급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집단 학습을 할 건데,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모든 배치를 여기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둠별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히 조용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 착석했나요? 지금 다 자리에 앉아준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러면 모둠 활동하기 전에 항상 외치는 모둠 활동 규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소곤소곤 말하기. 두 번째는요? 그렇죠, 수업과 관계없는 행동하지 않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죠, 손 들고 도움 요청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을 아주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할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할은 어떻게 나눌 거냐면, 첫 번째 이끄미. 그래서 모둠을 이끄는 리더. 그리고 발표미.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때 적극적으로 발표할 친구. 그리고 나눔이.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받아서 모둠에 나누어주는 친구. 네, 마지막에 기록이. 그래서 학습지에 우리가 토의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학습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한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역할 정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선생님이 지금 5분의 시간을 다 줬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각 모둠의 나눔이들이 나와서 학습지를 받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태블릿 PC 혹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학습지를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다 끝난 모둠은 선생님에게 답안지를 받아가서 모둠별로 채점한 다음에 이것이 왜 정답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오답인지 토의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지금 우리 1모둠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둠 활동 1번 규칙! 그렇죠, 소곤소곤 말하기. 그래서 우리 다른 모둠도 지금 학습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서 수업에 참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3모둠 지금 서로 모르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의사소통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좋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학습 멘토가 되어서 모르는 것도 함께 학습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제공한 15분의 시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정답지를 받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정답인지 이게 왜 오답인지 서로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습지에 몇 가지를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법권의 독립 필요성과 신급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아주 하윤이랑 민주가 잘 이야기해준 거 들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한번 우리가 평가도 지금 다 끝났고 이제 선생님이 답안지를 다 받아서 점수를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향상 점수까지 이제 선생님이 도출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의 가장 우수한 모둠은 4모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4모둠 같은 경우에는 향상 점수를 30점 받은 친구가 2명이나 있고 나머지 20점 2명, 그리고 기본 점수 받은 친구들도 2명 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모둠 친구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준 덕분에 이렇게 오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가장 MVP로 올랐던 민수가 이렇게 별표 왕관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멋지게 참여해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 대한 탐구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렇게 학습 목표 달성 완료! 자, 그러면 우리 이상으로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